건강한 방광은 소변을 얼마나 저장할 수 있을까요? 방광. 제 경험상을 토대로 봤을 때는 250ml 정도 한 컵? 그렇죠. 약간 큰 컵이죠, 한 컵? 근데 저는 두 개, 종이컵 씁니다. 너는 절박하지가 않아서 그래. 저한 두 개 정도. 근데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오줌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럼요. 보자기. 진짜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자기면은 꽤 많이 저장을 할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이 성인 방광의 용적은 400에서 600cc 정도 됩니다. 와, 꽤 많거든요. 네, 이 중 150에서 250cc 정도 차면 우리는 요일을 느끼고 화장실로 가서 소변을 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cc면 작은 우유팩 정도 되네요. 네. 아니 그러면 그 실수한 소변이 어느 정도일 때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소변량이 문제가 아니라 소변이 새기 시작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증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이 샌다고 해서 꼭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들은 요실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또 원래 그러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혼자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실금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질환도 아니고요. 증상이 생겼을 때 바로 치료하면 금방 호전될 수 있는 병입니다. 치료하면 금방 좋아지는구나. 좋아지는구나. 네, 초기에는 간단한 연고나 약물로도 치료할 수 있는데요. 이 초기에 치료 시기를 놓치면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실금은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키 박사님, 그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변비 때문에 요실금이 또 생기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설마요? 네. 변비 때문에 실제로 요실금이라고? 제 환자분들 중에서 젊은 여성인데 요실금으로 내원하시는 분들 중 이 변비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요실금이 있기 때문에 변비가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만성 변비로 인해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면은 골반 저근육이 약해져서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아. 네, 그리고 이 딱딱한 변이 대장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직장이 팽창해서 방광을 압박하고 방광 용적이 감소하니까 소량의 소변에도 요일을 느끼게 되고 절박 요실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아이고야. 네, 뿐만 아니라 직장이 팽창이 신경을 자극해서 방광의 신경 조절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대변이랑 소변을 연결 지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대변을 잘 본다는 건 소변을 잘 보는 거랑 같은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갱년기를 겪으시면서 혹시 뭐 지금은 날씬하신데 살이 좀 많이 찌시던가요? 전 많이 쪘었어요. 살 많이 쪘고 하여튼 최고 많이 나갈 때 65까지 나갔어요. 65요? 예, 네네네. 많이 나갈 때는. 예. 그 지금이랑은 어떻게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65면 거의 지금 한 9에서 10kg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네, 갱년기에 겪는 50대 이상이 되면은 똑같이 먹는데도 살이 찌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했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고들 하시죠. 그래서 모든 장기를 떠받치는 게 바로 골반 저근입니다. 근데 무게가 많이 나가면 침대 매트리스가 쑥 내려가는 것처럼 네. 골반 안에 있는 장기가 내려오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뱃살이 이렇게 두꺼워질수록 장기가 쏟아져서 요실금이 생기는 거죠. 아니 너무 속상합니다. 안 되겠는데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네. 고혈압에 당뇨에 고지혈증 있거든요. 진짜? 이것도 요실금하고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럼 약도 복용하고 계신가요? 예, 약 다 먹고 있어요. 쓰리고를 네. 다 갖고 계시는군요. 네. 사실 당뇨병 환자는 요실금뿐만 아니라 빈뇨, 잔뇨, 급박뇨, 야간뇨 등 각종 배뇨 문제를 겪기가 쉽습니다. 이 높아진 혈당이 신경에 손상을 일으켜 방광을 민감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또 당뇨병 약 중에는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 혈당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요실금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지키 박사님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의 그 요실금 상태는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나요? 당장 수술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아이고,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나오셔서 지금 이렇게 밝게 웃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가 기분이
좋네. 그러니까요. 아, 너무 다행이에요. 어머님은 수술은 일단 필요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요실금으로 인해서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네. 정말 너무 심한 요실금으로 일상생활이 큰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케겔 운동과 같이 노력을 좀 해보고 또 비만한 여성은 체중도 더 감량해보고 그리고 완경으로 질 위축이 심한 여성은 질 건조 치료를 해보는 등 이 비수술적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고 도저히 호전이 없다 싶을 때 비로소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 거죠. 케겔 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골반 적은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광을 받치고 있는 골반 근육을 힘차게 조였다가 푸는 운동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잘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느낌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 감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 도통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일단 잘 모르면 소변을 시원하게 보다가 딱 끊는 느낌. 이렇게 소변을 멈추는 데 쓰는 근육이 바로 골반 적은입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요. 집에 가서 이제 소변을 보다가 잠깐씩 끊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소변 볼 때마다 그렇게 연습하시면 안 되고요. 예, 느낌을 찾으실 때만 하셔야지 화장실에 있는 동안 계속 끊기만 계시면 안 됩니다. 느낌 찾는 게 네. 중요하구나. 그러면 오늘 당장 지금부터 우리 어머님은 뭘 하면 좋을까요? 어머님께서는 수술보다는 먼저 배뇨 일지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배뇨 일지. 야,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오. 아, 시간마다 언제 분뇨를 했는지를 쓰는 거군요. 네. 이 배뇨 일지는 배뇨 습관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하는 기록하는 일지입니다. 이 항목을 보면 먼저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쓰고요. 내가 소변을 언제 얼마나 봤는지를 기록을 해나가는 거죠. 오, 아니 그럼 배뇨일지를 쓰면요, 그 요실금이 없어지는 건가요? 네, 이 배뇨 일지를 작성해서 소변 횟수를 정확히 파악한 후 소변을 조금씩 참아보는 방광 훈련이 필요한데요. 건강도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예를 들면 배뇨 일지를 써보니 내가 1시간마다 소변을 본다라고 하면은 15분씩 그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아니 사실 저는 이제 가수다 보니까 물을 좀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화장실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네. 근데 보통 정상인들, 일반인들이라면 소변을 하루에 보통 몇 번 정도 이렇게 보는 게 괜찮은 건가요? 네, 보통 하루에 소변 보는 횟수가 8번 미만이라면 정상이라고 보고요.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2번 이상 깬다면 야간뇨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보니까 어머니 새벽 2시에 한번 깨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새벽에 깨는 날이 많으세요? 예, 제법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그 방광 훈련, 그래서 그 케겔 운동 그런 것도 좀 하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요즘에 사실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네네. 새벽에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 번 그 자면은 안 깨어나는데 요즘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꼭 가게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약간 걱정이 되기 그러니까 시작했어요. 잠도 좀 설치게 되고. 네. 그래서 저도 임신 중일 때 살짝 그 요실금 증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 요실금도 이 유전이 되나요? 요실금이 유전되는지에 대한 아직 확실한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면 요실금을 악화시키는데 가족은 음식물 섭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넓은 의미에서 가족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냥 사실 저도 이제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쉬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잔뇨감 이런 거 새벽에 깨고 자기 전에 막 마렵지도 않은데 화장실에 계속 앉아 있고 막 이러는데 이 요실금 고칠 수 있는 좀 시원한 방법 한번 알려주죠, 선생님. 예. 네. 네, 이 요실금은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예방과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을 피하자는 겁니다. 특히 매운 음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 근데 가끔씩 스트레스를 풀려면요, 그 매운 닭발, 그리고 청양고추 팍팍 넣은 그 라면을 먹어야 하거든요. 네. 또 먹고 싶네. 네, 남희 씨가 좋아하시는 이 매운 닭발, 청양고추, 이 음식물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은 방광을 매우
매우 자극하는데요. 이 방광 점막을 자극하고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 언제 드시죠? 주로? 사실 뭐 자기 전에 바로 야식으로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저녁에 먹는 맛이 또 꿀맛이에요. 그때 먹어야 제일 맛있어. 네.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면 골반 내 압력을 가해 방광에 영향을 줍니다. 이 과식과 체중 조절을 위해서라도 맨 음식 끊어주세요. 끊어야겠네요.